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1 수학을 가르치는 김윤태입니다. 일단 고1 친구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걸 텐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제 100분 동안 이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시험이라니. 그치?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오늘은 간단하게 좀 총평을 진행을 하고요. 좀 주요 문항들이나 그 다음에 요 시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비했을 때는 시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뛰지는 않았다, 좀 평이했다 정도로 보여지는데 30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요 문항 선생님이 좀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은 보면 나는 이제 틀렸는데 왜 제가 저기 칠판에다가 안 적어놨지, 이런 문항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 5문제들이 일단 좀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뭐야? 도형이야. 그치? 아마 일반적인 통계라든지 아니면 이차함수라든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보통 이제 중등기하를 활용한 요 5문제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만한 문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형광색으로 이제 따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은 이 가계 관찰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문항들이 되겠고요. 일단 16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이게 육각형이잖아. 육각형을 그냥 좀 관찰하면 좋은데 이걸 두 개를 하나를 또 있지 막 비스듬하게 해놔서 지금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다? 삼각형 두 개로 분할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관찰할 때 사실 특수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30도, 45도, 이제 60도들만 다루게 되지만 우리 요렇게 해서 이런 식의, 자, 여기가 이제 120도인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돼도 여러분들은 뭘로 인지해야 되겠다? 특수각으로 인지해야 되겠다. 그치?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고생의 강의에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연장선을 요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이제 요쪽 각을 60도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특수각 비율 관계를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다. 그거 정도는 일단 요 16번 문제에서 우리가 쓸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심의 정의를 통한 이제 가계 관찰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 내심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내저번의 중심이라고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내심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주어진 각들을 전부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세모세모라고 표현한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이등분선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각이 60도다라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잖아. 너네들 그냥 또 종이가 있으면 좋은데, 맞잖아. 종이를 또 접어. 맞지?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삼각형을 또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적절한 보조선, 그러니까 이 보조선이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감각적으로 긋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감각적으로 긋는 게 어딨어, 얘들아. 그러면 도형 문제들은 진짜 머리만 좋은 애들만 풀어야 돼. 감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유가 있는 보조선, 즉 대부분 뭐겠어? 직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직각을 그어주는 그런 보조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적절한 보조선을 좀 긋지 못했다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21번 문제는 이제 닮은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데, 자, 세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양쪽 각이 같다라는 거를 꺼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맨 처음에 주어졌었던 맨 처음에 주어졌었던 그림이 아마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우리 그림이 어떻게 있었니? 우리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었지. 그림은 선생님이 나중에 해설 강의 때는 이쁘게 좀 그려 놓을 테니까, 그치?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있었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요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직각 이등변이니까 45도라고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요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여기를 뭐라고? 알파라고 잡으시면, 자, 요쪽이 45도 더하기 알파도가 되겠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각을 좀 세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런 부분들을 떠올리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8번이나 29번 같은 뭐 개인적으로는 주관식 문제들은 조금 객관식에 비했을 때는 조금 그냥 무난했다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30번이 정말 어려웠죠. 선생님들 30번 풀면서 와 이거를 시험장에서 과연 이렇게 좀 시간 압박을 받지 않고 그 그림 복잡한 그림을 내가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런 친구들이 과연 이제 몇 명이나 있었을까 뭐 생각이 드는 문제이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 닮음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닮음을 통해서 우리 이제 길이들을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길이들을 통해서 두 개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 주어졌다라는 즉 외심의 정의를 통해서 이 외심을 발견하는 그 부분이 아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놓쳤다면 이 부분은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뭐야? 외심이면 우리 외접원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는요. 외접원에서의 원주각 각이동을 통한 자 우리가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도형 문제들이 주된 아무래도 이제 3월에 출제 경향이 될 텐데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일단 이런 게 첫 번째가 있어. 아마 내가 대수까지 진행을 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수에서 배웠었던 그 뭐 사인 법칙이라든지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우산 정리 뭐 등등등 여러 성질들을 막 적용하고 싶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공식을 오히려 적용을 거꾸로 하려다가 보면 이 도형의 본질을 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도형 문제들이 되게 약하다. 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 겁니다. 도형 문제들이 약할 때는요. 내가 틀렸던 도형에 대한 오답은 반드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 저는 도형이 너무 약해서 그냥 중등기하 완전 기초부터 할게요. 좋아.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지금 메꿔놓지 않으면요 우리 나중에 가면 시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메꿀 수 있는 시간이 워낙에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복습하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다만 내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무작정 개념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이 문제들에서 내가 놓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심의 정의를 몰랐어. 각의 이등분선을 몰랐어. 이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형 오답은 좀 필수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나는 뭐 대수라든지 뭐 아니면 조금 더 상위 과목들에 대한 개념들을 끌고 와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중등기하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오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조건 대수나 뭐 그 상위, 뭐 미적분 2라든지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끌고 온다라 그래서 아주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도형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공식들에만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 도형의 본질들을 잊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아마 그런 친구들이 뭐 내심의 정의라든지 아마 이제 외심을 관찰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이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모의고사야. 뭐야? 너네들이 앞으로 수능을 치를 때 있어서 이 모의고사들을 굉장히 매년 뭐 3번에서 4번 정도를 이제 매년 치를 텐데 그때마다 너무 나는 뭐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막 5, 60점이야. 난 대학을 어떻게 가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3년의 시간이 남았고요.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의고사를 딱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점수는 잊어. 선생님도 근데 학교 다닐 때 차마 이렇게 점수가 머릿속에 잊혀지진 않더라고. 근데 점수는 있고 자,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첫 번째 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30문제를 다룰 때 부족했던 게 뭘까? 즉 시간 관리 측면에서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게 뭘까? 시간 관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혹여라도 내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계산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계산 실수를 했다면 뭐가 필요하겠어 얘들아? 검산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검산을 정말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막 기울어서 쓰지 말고 줄별로 딱딱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야. 근데 나는 이차함수인데 뭐 꼭지점이라는 말을 잘 못 봤어. 또는 꼭지점이라는 그 조건을 잘 못 썼어.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자, 내가 놓친 조건들이 뭔지, 또는 내가 놓치고 있던 개념들이 뭔지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제 1학년 모의고사가 내가 고등학교 3년, 나도 이제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야? 3년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이제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얼마나 졸려. 선생님은 영어 시험 볼 때가 정말 힘들었어. 점심 먹고 앉아서 그 영어 듣기 들을 때가 정말 졸렸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경험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부족했었던 것들을 다음 시험에는 좀 어떻게 메꿔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좀 점수를 차근차근 올려야 될지 그 부분들은 잘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이제 해설 강의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